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주민 주권과 지역 주권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경북도가 남북교류 협력팀을 구성하고 경주 문화엑스포의 남북교류 사업도 추진합니다.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영상 녹화 장비가 많이 보급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지역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경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 제안도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역 주권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선언에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방 재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조례 발의안과 자치분권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등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사무 이전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 참여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자치제도 등 3개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 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까지 늘리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4일간 포항에서 열릴 제1차 한러지방협력포럼을 앞두고 포항시는 추진 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러지방협력포럼에서는 음식문화 교류전과 러시아문화 광장 제막식이 열리고 한러협력포럼과 음악제 등 다채로운 문화교류 행사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측 9개 주 대표와 정부 인사들이 참여해 양국의 경제와 통상,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경상북도도 지난달 남북교류협력팀을 구성하고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하는 것이 경주 문화엑스포 남북교류 사업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검토하는 사업은 문화와 학술, 스포츠 등 비정치적인 분야입니다.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은 경주 문화엑스포입니다. 내년에 여는 경주 문화엑스포에 북한 예술단 등을 초청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서 문화엑스포를 공동 개최한다는 보관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하고 이제 고려의 수도 개성하고 그래 이제 상호 간의 이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 간의 동지성을 회복하는데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주 문화엑스포는 지난 2015년부터 한민족 문화관을 운영하며 북한의 고분벽화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0년 엑스포에서는 북한 영화를 상영했고 지난 1998년 첫 엑스포 때는 북한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북한에 있는 유교 목판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선 내년에 전국 양궁 대회를 유치해 이 대회에 북한팀을 초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그 대북 제재 국면 하에서는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스포츠, 학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통일부와 협의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주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은 넘어야 할 산이지만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발걸음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폐원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정부가 경고한 가운데 경북에선 포항의 한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학급 규모인 이 유치원은 운영자의 건강을 이유로 폐원을 신청했지만 경북교육청은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앞서 경산 4곳, 구미와 포항 각각 한 곳의 유치원은 원화수 감소를 사유로 휴원을 신청해 현재 관할교육지원청이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늘면서 영상 녹화 장비 웨어러블 캠이 몇 년 전부터 활발히 보급돼 왔습니다. 폭행 등 사고 현장을 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기대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을 향해 발길질하고 손으로 강하게 때리기도 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이 폭행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될 때를 대비해 4년 전 전국 처음으로 영상 녹화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매한 헬멧 부착식 웨어러블 캠만 130여 대, 예산은 5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웨어러블 캠을 붙일 구급 헬멧은 지난달까지 23개, 웨어러블 캠 6대에 헬멧 하나꼴이었습니다. 구급대에 보급된 웨어러블 캠입니다. 이렇게 헬멧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요. 경북소방본부는 2014년에는 이 웨어러블 캠 23대와 헬멧을 함께 구입했지만 지난해에는 웨어러블 캠 100여 대를 구입하면서 헬멧 없이 이 장비만 구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현장에서는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헬멧이 지금 보급이 된 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캠은 있었지만 부착을 못했었거든요. 헬멧이 없어서요? 예. 경북소방본부는 뒤늦게 지난 6월 구급대원 헬멧을 사들였고 이달 초 각 소방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구매하려 했지만 업체가 납품을 못하게 되면서 올해로 연기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다 구입을 해주려 했는데 이게 업체가 계약하면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딜레이돼가지고 올해는 작년에 보급됐어야 됐어요. 그 사이 웨어러블 캠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172대를 보급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경북의 웨어러블 캠 활용 사례가 지금까지 단 2건에 불과하다. 지난 4년간 경북 구급대원이 활동 중 폭행을 당한 건 47건. 도 단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포항시 인구와 출생자 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인구는 2015년 52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 51만 9천여 명, 올해 9월 기준으로 51만 6천여 명까지 줄어 3년 만에 8천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진의 진앙지인 흥해읍은 지진 발생 전 3만 4천여 명에서 1년 만에 3만 3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포항 지역 출생자 수도 2015년 4,600여 명에서 지난해는 3,500여 명으로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경주 상공회의소는 오늘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경주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성호그룹과 힐튼경주 등 4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 채용을 실시하고 채용 알림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걸쳐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또 공시생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관련 상담과 합격 수기, 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상담도 열렸습니다. 오늘은 올 가을 들어 최저기온을 기록하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마치 초겨울로 계절이 껑충 뛴 것 같은데요. 내일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14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 먼바다에는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에서 6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재청은 보물제 455호인 경주 황호동 금귀거리의 명칭을 경주 노서동 금귀거리로 변경했습니다. 이 금귀거리는 지난 1966년 일본에서 환수해온 유물로 경주 황호동 금귀거리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경주 황호동 금귀거리를 보물제 2001호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황호동 금귀거리는 1949년 경주 황호동 52호분에서 출토된 것인데 신라 장신구의 발전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경주소방서는 2018년 가을철 합동 산악구조 훈련을 경주 남산 상삼 인근에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등 4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훈련은 본격적인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등산객들의 추락과 실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농협과 축협의 임원, 대의원 자격이 까다로워 지역 농축협 청년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일선 농축협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 공고일 현재 일정 구자 이상의 조합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출자금 기준이 조합원의 평균 출자금보다 높게 책정돼 있고 금융사업 실적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돼 사실상 상위 40%의 조합원만 조합장에 출마하게 되는 등 청년 조합원의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